자, 전사가 최근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근이 아니죠. 이제 올해부터 했죠. 올해 초부터 해서 몸이 평생에 가장 밑바닥을 이제 올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항상 수련회 시즌과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시즌 끝나면 한 보통 한 3, 4kg 빠지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은 겨울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한 1, 2kg 이렇게 짧게 아주 그냥 밀도 있게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체중 감량은 별로 없지만 수련회 같은 경우는 한 3, 4kg씩 늘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서 또 그 일 때문에 전사가 과도한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서 이제 뭐 과호흡과 그다음에 공황 장애랑 그래서 몸 전체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이제 불면 다 여러 가지가 같이 오면서 아무튼 몸에 있는 근육과 지방이 다 녹아들으면서 10.5kg가 빠져버렸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신기한 게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쉬어도 회복이 안 돼요. 거기서 제가 이제 당황했던 거예요. 이제 몸이 낫고 이제부터 좀 돌보면서 쉬면서 회복하자. 쉬는데 첫째 쉬는 게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두 번째 그러면 밤에 못 잤으니까 낮잠이라도 보충을 해주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한 수준 예를 들면 고무줄이 있으면 고무줄을 적당히 당겼을 다음 놓으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겠지만 이걸 너무 당기니까 고무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놓으니까 이게 아예 헐거워져 버린 거야. 원상 복귀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엄청 큰 존재론적인 위기감을 느꼈어요. 나 이거 이제 목회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몰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해서 깊이 하면서 그동안 제가 알았던 운동에 대한 지식들을 싹 다 갖다 버리고 정말 건강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케 하고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더 나은 몸을 만들 수 있을지 아주 깊이 공부하고 또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총합산, 오늘 여기 다 씻지도 못해요. 워낙 많아서 방대해서 질병 해방이라는 책과 책 페이지만 해도 거의 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줘서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직접 제가 제 몸에다가 직접 해보면서 이게 진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동안 제가 했던 운동들은 사실 도리어 내 몸을 좀 갉아먹었던 운동 방법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같이 나눌 것인데 듣기 전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 것은 예전에 제가 가르쳐줬던 운동 방식들 제가 추구했던 운동 방식은 몸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었죠. 근데 그런 방식은 몸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꾸 몸살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 큰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분명 허우대는 멀쩡하고 근육은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약골, 그 누구보다 약골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랬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로 오히려 거꾸로요.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고 매일마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몸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단순히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온도를 많이 바꿔버려요. 채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꼭 나눠주고 싶었고 언젠가 시간이 오면 이걸 하려고 했었고 사실 이거를 그냥 내년 동계 때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12월 그냥 크리스마스 체제로 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새해가 오기 전에 이런 지식을 갖고서 새해를 준비하면 어떨까 또 새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갈구했고 소망했고 짧은 순간 확 타오른 다음에는 쓰러졌던 경험들이 워낙 많은지라 그렇게 열심히 한 뒤에도 지치지 않는 몸
이거에 대한 사실 좀 막연하지만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을 뭘 보고 가졌느냐? 나는 이렇게 비록 잘 지치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뛰는 마라톤 선수들은 2-3시간을 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그 강도를 유지를 하지?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2시간 그 근처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100m 몇 초에 뛰는 건 줄 아세요? 보통 마라톤 하면 천천히 뛰는 것 같죠? 2시간 내에 오려면요, 100m를 17초에 뛰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 최대 속도 17초도 쉽지 않아요? 여자들 막 빨리 뛰는 게 18초, 17초 이렇잖아. 잘 뛰어야죠, 16초. 그거를 2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웬만큼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 15초, 16초, 17초예요, 최대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최대 속도로, 일반인의 그 최대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2시간을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100m 뛴 다음에 헉헉 뛰는데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순간도 평온하게 호흡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지? 아, 처음에는 그런 심장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아니구나. 그런 것만을 위한 다른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해봅시다. 다음요. 유산소 허약 증후군이라는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있는 우리를 알 수 있는 건데 이 중에 과연 내가 속하는 것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면증. 한밤중에 깬다. 제가 아직 100%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여기 속해입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은 4시 되면 깨요. 이게 단순하게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유산소 허약 증후군은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합한 그 결과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중심은 심장에 대한 건강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근데 심장의 건강이 약화되면 놀랍게도 불면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손발이 찬 거죠. 가장 흔한 거죠. 손발이 찬 이유는 혈액을 끝까지 심장에서 밀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따뜻한 그 체온이 끝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압력이 떨어지니까 요 끝에는요. 세 번째, 성기능 장애.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뜨거운 그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 3번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젊으니까. 4번. 여기서부터 많아요. 아침이나 오후나 하루 종일 중에 피로감이 조금 심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은 저녁이 되면 오고요. 저녁형 인간은 아침이 아주 피곤해. 그리고 공통적인 게 있죠. 식후에 우리 항상 약간 식곤증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식곤증이 오는 거의 100%의 확률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대부분 식곤증은 거의 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혈당 쇼크로 우리가 식곤증이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고기라든지 야채 종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종류든 밥만 먹었다면 약간 배만 부르면 피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산소 허약 증후군이에요. 심혈관계가 약해진 겁니다. 그 다음 5번. 이게 정확히 저였죠. 옛날에 배고프면 저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약간 날카로워가지고 맨날 야, 저 사람 지금 배고프다. 야, 지금 저 사람 배고프다 하면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정확히 제가 이랬죠. 이게 왜 그러냐? 놀랍게도 심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산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6번째, 체지방 증가. 요거는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여기에 속한 사람 없을 거예요. 허리 둘레를 보는 거죠. 인치로 우리가 보통 아는데 32인치가 보통 제가 32인치인데 그러면 한 76cm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키가 180이니까 저는 90cm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간다. 그때는 아주 문제가 크게 있는 몸이고 그 이전에 여기 근처가 온다면 조심해야 된다. 7번. 자주 다치는 사람이 있어. 자꾸 어디 부딪혀가지고 여기 멍들고 여기 상처가 잘 나는 사람 여자들 중에 많더라고. 보면 여자들 중에 자꾸 다쳐. 발등 다치든 손등 다치든 어디가 자꾸 부딪혀.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의가 산만한 게 아니야. 몸을 다스리는 소 근육들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순간순간 내 몸을 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예요. 이것도 같이 다스릴 겁니다. 8번은 우리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피 검사를 못하니까 8번은 좀 빼고요. 9번 지구력이 감소해. 이것도 아까 피로와 비슷한 건데
하루 종일 일정한 상태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아무튼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의 컨디션과 점심의 컨디션과 지금 현재의 컨디션, 저녁의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너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일 끝나자마자 막 뻗어버리고 그러면 유산소 허약 증후군입니다. 10번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것만 설명하려면 1시간 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는 우울감과 불안이 내게 있는 어떤 닥친 일이나 사건의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심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면 우울감과 불안감을 몸이 감당을 못해서 일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우울해하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껴서 침울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체력이 좋아지면 똑같은 일인데 우울해. 근데 기분이 그렇게 팍 다운이 되지 않는 거야. 괴로운데 그렇게 마음이 다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일회성이고 평상시에 내 기분과 불안감과 우울감이 현저하게 내가 다스려지지 못할 정도로 다운이 되어 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체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몇 개인지 체크가 됐습니까? 체크가 됐습니까? 다음으로 갑시다. 2개다. 그러면 괜찮아요. 2개까지는 괜찮대요. 한두 개는 일상적으로 가능한 초기 그리고 관찰 단계래요. 이제 3개부터가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4개 이상 제가 봤을 때 여기 4개 이상일 것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4개 이상이실 것 같은데 저는 한 6개 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를 보니까 전 6개가 넘더라고. 만성의 만만성이야. 만성. 그럼 그런 상태인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이제 체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다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재밌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유산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2번 봅니다. 2번이 뭐예요? 무산소 운동을 줄여야 돼. 다른 말로 헬스 하면 안 돼. 우리는 덤벨 들면 건강해진다 생각했다고. 이미지가 철 들고 근육을 딱 이러고 있으면 야, 저 남자 건강하다. 여자가 탁 인수세에다 이런 거 등 근육 올리면 야, 저 여자 건강하겠다. 아니요. 과도하게 무산소를 하면 오히려 유산소 시스템을 초과하는 무산소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서 했을 때 오히려 허약증후군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랬죠. 제가 맨날 배고프면 하고 그래서 오히려 무산소를 줄인다. 그럼 무산소를 무조건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유산소를 강화시킨 다음에 그 유산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무산소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무산소가 아니다. 철부터 들지 말아라. 중요한 거예요. 철부터 들지 말라는 거야. 철 보고 흥분하지 마라. 쇠 보고 흥분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3번째는 뭐 뻔하죠. 스트레스 줄이는 거. 4번째는 여전함에 똑같은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자. 이거 많이 들었으니까 다음. 그렇다면 요거 한 페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어떤 때는 내가 체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왜 어떤 때는 내가 활력이 없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 예를 들면 우리 예림이 같은 경우는 일할 때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일 끝나면 그냥 뻗어버린다든지 어떤 무거운 거 남자들 같은 경우 무거운 거 무게를 든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막 처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엔 기본적으로 자 ATP 시스템이 뭐냐면 ATP가 그냥 쉽게 말하면 에너지원이야. 연료야. 이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는가 3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에 APT가 공급이 되는데 첫 번째,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언제면 아주 무거운 무게를 잠깐 들 때요. 자, 야, 뭐야? 하나, 둘, 셋, 으차! 근데 이건 지속 시간이 몇 초예요? 최대 20초예요. 2초 늘리면 손에서도 풀리지만 몸에서 더 이상 ATP가 고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순간 힘을 빡 주고 나서 20초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힘을 제가 내려놓고 우리 무거운 거 들 때도 계단다. 자, 제가 내려놓고 쉬었다 하자. 그게 뭐냐면 20초가 지나면 우리 몸에서 단번에 저장되어 있던 ATP를 다 공급하고 고갈이 돼. 그러면 그 고갈된 그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 처음에 썼던 강력한 힘을 사라져. 그때부터는 중간 단계 ATP만 공급이 되면서
파워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힘든 무게 자꾸 들려고 해. 파워는 떨어져. 아까보다 확실히 힘이 떨어진 상태에 몸이 빠져. 그때부터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관절과 인대를 쓰기 시작해. 위험합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부상이 오는 거야. 근육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인대와 관절로 드니까 인대와 관절은 회복이 잘 안 돼요. 한번 찢어지면 회복이 잘 안 돼. 몇 달 걸려. 근육은 찢어지면 회복이 잘 되고 오히려 커져서 그 효과를 누리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했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당분의 시스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1번과 3번을 할 거예요. 2번을 쓰지 않을 거야. 반대로 말하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2번을 쓰는 건데 이 2번 시스템은 근육을 키우는 데는 최적이야. 근데 체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만한 몸뚱이인데 몇 미터 뛰면 왜? 그 사람은 2번만 기른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상 가운데 그 무거운 무게를 드느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 일상으로 내 몸가짐만 움직인단 말이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유산소 시스템이에요. 유산소 시스템은 가장 적은 ATP 시스템, 가장 ATP만 공급하고요. 지속 시간이 언제야? 얼마만큼이야? 놀랍게도 무한대야. 여기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또 뒤에 갑자기 이걸 곡해하면 안 됩니다. 지속 시간은 언제까지냐? 몸의 지방만큼이에요. 왜냐하면 2번 당분의 시스템은 에너지 연료가 뭐냐?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밥심이야. 그날 먹은 밥이야. 그날 먹은 밥만큼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일하고 나면은 허기가 져서 중간에 밥 먹어야 돼. 아니면 간식이라도 먹어야 돼. 근데 3번은 달라요. 무거운 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가장 적은 힘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한대예요. 이때 연료가 뭐예요? 지방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 있어. 유산소 운동을 달리기를 하면 20분 동안 20분 정도가 지나야 지방이 쓰이고 뭐 그다음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야. 이게 이 유산소 시스템에 지방을 연료로 쓰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뭐냐? 이 지방을 연료로 쓰는 ATP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만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지방을 써요. 그 ATP 시스템이 망가져, 유산소 시스템이 망가져 있어. 그런 사람은 20분이 지나면 지방이 연소되는 게 아니라 당이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지쳐요. 뻗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운동이 안 돼. 왜 그러냐?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소 시스템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음. 고장나면 첫 번째, 지방이 연소가 안 돼요. 이게 핵심이야. 전상 말했던 이 두꺼운 거기서도 핵심 하나야. 미토콘드리아만 얘기해요. 거의 절반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우리 몸에 있는 나 자체는 아니지만 핵과 함께 있는 어떤 작은 그 세포가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그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인간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는 걸 되게 중요한데 고장난 사람의 특징이다. 첫 번째, 지방이 연소가 안 돼요. 뭐냐면 먹는 양이 많지가 않아. 근데 자꾸 지방이 쌓여. 여자들, 저 물만 먹어도 살쪄요. 여자들 진짜 많이 그러죠.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유산소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거야. 실제로 물론 이제 CCTV에 보면 많이 먹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실제로 적게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억울한 여자들이 있더라는 거야. 진실이야. 적게 먹는데 살쪄. 왜? 미토콘드리아 고장 나면 지방을 아예 연소를 못해요. 두 번째, 저혈당한 스트레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끼만 지나도 손 떨리고 밥 먹고 하자. 히스테리 부리고 배고파. 막. 제가 그랬다고. 가장 옆에서 봤던, 그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한 끼만 지나도 엄청 스트레스. 세 번째는 이게 슬픈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20대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 활력이 없이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체력이 떨어졌다. 정확하게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난 거예요. 4번은 당장은 몰라. 이 미토콘드리아 고장나면 시간이 한 40대, 50대가 지나면서 점점 기억력이 안 돼요. 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 그래서 점점 오랜 시간 동안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치매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유산소 허약증이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면 뇌가 회복을 못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치매가 유발되죠. 그러니까 다 모여있는데 그 근본이 보다 출발점이 미토콘드리아.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다음 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운동법은 맨 뒤에 소개할 거고요. 그럼 체력을 키우는데 체력은 뭐냐? 우리가 막연하게 저 사람 체력이 좋아. 저 사람 참 체력이 좋아.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체력은 근력과 유산소에 합친 것이 체력이에요. 첫 번째 근력이 봅시다. 다음. 근력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은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 여자들이 어떤 음식물에 뚜껑을 따려고 그래. 근데 안 따여지지. 근데 남자한테 보통 부탁하죠. 뭐 남편이나 남편 부탁하면 남자는 그걸 쉽게 따죠. 뭐의 차이예요? 근력 차이예요. 이때 여자는 그걸 따기해서 하고 5분을 하고 온 힘을 다 썼어. 그러기가 됐어. 근데 못 따. 근데 남자는 똑!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같은 일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근력이 세면 셀수록 더 배터리가 적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남자든 여자든 배터리가 용량이 똑같다고 쳐. 평소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조금 힘을 쓰는 순간 여자는 금방 녹초가 되고 남자는 조금 더 버티죠. 왜? 근력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체력을 늘리려면 뭐도 늘려야 돼? 근력 훈련도 해야 돼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근력 훈련은 전사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혹은 알려줬던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막 하나 더! 조금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버렸어. 그리고 아주 유쾌해졌어. 민정아, 10개만 더 하자면 했던 그 고통스러운 운동 이제 안 해도 돼, 민정아. 그거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저 체력 단신 들어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트북을 남자와 여자가 들 때 다르더라고. 남자는 한 1, 2kg 정도 되는 노트북이 별거 아닌데 여자들은 노트북을 살 때 키로를 보더라고. 그리고 몇 g이라도 더 적은 걸 들려고 해. 왜냐하면 한번 써보니까 얘기하기를 100g 차이 더 크더라는 거야. 왜냐면 여자들은 근력이 좀 상당히 약하니까. 제일 재미있는 거. 제가 폴더폰을 쓰잖아요. 이걸 써보고 우리 하이리가 너무 무거워요 이러는 거야.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요 일반 핸드폰과 이거의 차이가 뭐 50g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무겁다고 느껴? 여자는 느낄 수 있죠. 손목의 근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폴더폰의 구매자가 99%가 남자예요. 여자는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근력의 차이 때문에. 근데 근력을 키우면 별로 차이 없던데? 그러면 닳는 속도가 느려지죠. 유산소는 반대로 같은 일 오래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키웠지만 근력이 약하면 빨리 닳아버리겠죠. 근데 배터리 용량도 키우고 닳는 속도도 느리게 하려면 둘 다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씩 봅시다. 근력부터. 대원칙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기억하면 돼요.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웃음꽃이 피는 거야. 왜? 첫 번째, 반복수를 줄여야 돼. 예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 더! 우리 익숙했던 우리 형통의 그 비명소리, 소리, 그냥 다들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죽어도 소리 안 내대. 우리 죽어 소리, 콧소리만 안 나대. 대단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근력하고 하등 관련이 없어요. 근력 운동 어떻게 하냐? 3회에서 5회만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3회에서 5회밖에 못 드는 무게를 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3회에서 5회만 들 수 있는 무게라고. 자, 행복합니다. 몇 세트? 3세트만 하는 거야. 보통 저는 한 30세트 막 40세트 이렇게 했거든요. No! 한 부위당 절대 3세트예요. 행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거야. 중량을 조금씩 올려야 돼. 왜? 목표가 뭐야? 근육이 아니라 근력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의 80%부터 시작해요. 80%를 들 수 있는 무게로 5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차례에는 내가 그래서 60kg 들었어. 그럼 여기다 1.25 합쳐서 2.2kg를 늘린 상태로 5개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휴식 시간은 몇 분이다? 세트 사이에? 와, 3분에서 5분이야. 자, 왜 휴식 시간이 3분에서 5분이느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까 시스템으로 넘어가 봅시다. 더.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죠, 앞으로.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이 강한 파워가 지속 시간이 몇 초라고 했죠? 10초에서 20초야. 왜 5회만 하느냐? 이걸 쓰기 위해서, 이거. 5개 하면 20초 안에 무조건 끝나거든. 10초 안에 무조건 끝나거든. 이걸 넘어서면 뭐가 발동된다? 글리케곤과 젖산이 발생인데, 젖산이 뭐냐? 피로물질이에요. 수소이온이야. 반대로 수소이온이 발생이 돼야 우리 몸에서 동화작용이라고 해서 근육을 만들고자 하는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일부러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몸살 걸리는 거야. 피로감 느끼는 거야. 다음날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상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싶어? 근육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없어? 그러면 이걸 포기하자 이거야. 그리고 이것과 이것으로 가도 근육이 생깁니다. 보기 좋은 잔 근육이. 큰 이런 근육 없이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많은 ATP 시스템이 3분만 쉬면 99%가 회복돼요. 그래서 3분에서 5분을 쉬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근력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휴식 시간은 3분에서 5분. 여기서도 3분을 쉬었는데 호흡이 안 들어가고 약간 지친 느낌 아직 있어요? 그럼 더 쉬어. 5분까지. 그렇게 해서 몇 세트 한다? 한 운동당 3세트. 전사 이거 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우선 한 번도 힘든 느낌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딱 내려놨죠. 그럼 방금 약간 힘을 썼잖아. 3분 쉬니까 다시 첫 번째 세트 하기 전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어. 3세트 할 때까지 처음 할 때랑 느낌이 거의 90% 동일해. 그리고 나면 그 부위 운동은 끝이야. 그리고 다음 부위로 가니까 그 부위 운동은 끝이니까 다음날 그 부위 막 엄청 큰 근육통 이런 거 없어요. 대신 뭐만 있냐? 그냥 약간 뻐근하다 정도. 아픈 건 하나도 없고 뻐근한 느낌. 근데 기분 좋더라고. 그러면 그러면 2.5kg씩 평생 영원히 내릴 수 없잖아요. 언제 다시 중량을 내리냐? 4번이 중요한데 중량을 다시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언제? 똑같은 자세로 5개를 못할 정도로 무게가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쉬고 80% 다시 내려. 처음 전사가 예를 들면 전사가 60kg로 시작했거든요. 그 한 달 반 전에. 지금은 82.5까지 왔어. 이번 주부터가 85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85로 했는데 만약에 전사가 무너졌다고 칩시다. 85를 5개를 정확한 자세를 못해. 그러면 85에 80%니까 뭐예요? 8.5를 빼서 826, 17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85에서 한 20kg 정도 빼니까 한 67.5가 돼야 되겠지. 그럼 67.5. 그럼 시작은 내가 몇 킬로였는데? 60kg 시작했는데 두 번째 시작은 67.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하게 또 2.5씩 늘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선형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무게가 있겠죠? 그때 되면 운동 방식을 바꿀 거예요. 그건 좀 더 알려줄게요. 근데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그럼 근력운동 한 부위당 3세트만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해야 되네요? 많이 하지 말아요. 첫 번째, 3가지만 하는 거예요. 벤치는 가슴 운동, 스쿼트는 하체 운동, 데드는 등 운동. 각각 벤치 3세트, 스쿼트 3세트, 데드 3세트 그리고 끝이야. 진짜 해봐. 느낌이 뭐냐면 이거 운동 된가? 내가 운동했나? 곧바로 당장 다른 일을 해도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왜냐면 모든 운동을 다 3분 이상씩 쉬었거든. 진짜 재밌어. 중간에 우리 보통 헬스장 가면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잖아. 유튜브 봐. 3분이 남기 때문에 유튜브 재밌는 거 봐도 돼. 대신 시간만 체크하면서 총 해놓고. 그러니까 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나 뭐 설교나 재밌는 거 보면서 그냥 여유롭게 운동을 해. 운동 시간 내내 이런 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운동 끝난 다음에도 운동이 됐나? 돼요.
지금 제가 산 증인이야. 예전에 기억나죠? 아침에 유추동을 설교 끝나자마자 의회로 올라갔다고 뻗었잖아. 지금 저는 끝나자마자 뭐 시켰어? 애들 그거 찬양 연습시켰고 가자마자 이거 만들고 5분도 안 쉬었어. 그리고 이거 강의만 곧바로 내려온 거야. 근데 저 지금 안 힘들잖아요. 그죠? 활력이 유지가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이게 신기해. 왜 그러냐? 이걸 그냥 꾸준히 했어. 이건 대신 어떻게 하느냐? 최소 4일은 해달래. 왜? 힘들지 않으니까. 대신 시간은 좀 갑니다. 왜? 3분씩 해서 3, 3, 9, 10분. 한 가지 운동 3분. 그래서 30분 걸려요. 30분. 세 가지 운동이니까 한 30분 정도 걸려요. 30분에서 40분만 써도 오늘 하루 운동이 끝난 거야. 운동량이 적고 힘이 들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건 매일 하는 거고. 만약에 바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4번만 했어요. 힘드니까 4번만 했어. 근데도 효과가 너무 좋아. 너무 힘든 주에는 3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도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는 이제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1번으로 하다가 벤치, 스쿼트, 데드웨이에다가 뭘 넣었느냐? 월요일은 A하고 화요일은 B를 해요. 수요일은 아예 쉬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A하고 금요일 날 B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A, B, A, B로 나눈 거야. A 3가지, B 4가지. 해봤자 4가지입니다. 운동. 시간이 절대 1시간 안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5, 5, 8, 8 이거는 뭐냐면 세트는 무조건 3세트예요. 이건 고정입니다. 고정 불변이에요. 무조건 3세트인데 벤치 이건 5개 될 수 있는 무게로 하라는 거고 요거는 8개 할 수 있는 무게로 하는 뜻이에요. 요것도 5개 될 수 있는 무게. 밀리터리 프레스는 어깨 위로 뽕드는 걸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해요. 어깨 운동. 이건 8개 될 수 있는 무게. 바벨로는 바벨 들고 당기는 거. 바벨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로 당기는 거 아시죠? 그게 로우입니다. 그거를 8개 들 수 있는 무게. 처음 시작할 때요. 딥스도 8개 들 수 있는 무게.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8개 들 수 있는 무게로 설정하고 이것도 각각 몇 세트?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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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트. 이렇게. 요거는 3, 40분이면 끝나고 요거는 40분이면 끝납니다. 40분, 45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휴식 시간은 3분에서 5분 가지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다음 일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 이제 뭘 더하느냐. 체력을 빨리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유산소를 조금 더 더했죠. 다음. 이제 유산소의 대원칙으로 갑시다. 근력은 저거면 끝입니다. 유산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던 유산소는 뭐예요? 이게 유산소로 착각해. 이러면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당분해로 가서 젖산이 나와요. 피로물질. 피로물질이 안 나오고 유쾌한 유산소가 되기 위한 절대 원칙은 뭐냐? 최대의 유산소를 넘기면 안 돼. 쉽게 말하면 너무 쉽게 핵핵 될 정도로 하면 안 돼. 어디까지 가냐? 180 빼기 자기 나이를 하는 거야. 우리 20대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하면 되겠죠? 한 30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150에서 155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유산소 뛰어봐. 금방 160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강도의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1시간도 뛸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면 느껴요. 안 지쳐요. 그래서 아까 그 이론상으로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무한정 가능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좀 더 난이도가 강하지만 마라톤이 가능한 거예요. 마라톤 그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돼서 그리고 그 사람들 특징이 뭐야? 몸에 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방을 최대치로 써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장을 어마어마하게 연소를 잘 시키는 몸을 만든 거야. 미토콘드리아 시스템을 엄청 개발한 거야. 그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산소 최대 유산소를 넘기지 않는 상태로 하고 두 번째, 참 여러분 행복하죠? 저 최대 유산소를 넘기지 않는 채로 했는데 지치는 느낌이 나는데요? 몇 분 만에? 저 20분도 안 했는데 지쳤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요. 왜? 지치는 느낌이 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젖산이 발생돼요. 피로물질이 생겨요. 그 다음날 아파요. 저 10분 만에 그랬는데요? 미안하지만 그게 당신의 현재 중입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 왜? 그래야 지속이 가능해져. 거기까지만 해야 돼. 다음날 어려워지면 안 돼. 다음날 몸살 걸려요. 다음. 이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저는
유산소도 잡고 싶고 근력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근력을 제가 헬스장에 안 가고 집에서 하고 싶어요. 하나만 하라면 저 이걸 추천합니다. 캐틀벨 해본 적 있습니까? 캐틀벨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손잡이 우리 헬스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 이거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가지 운동만 해야 한다. 이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게를 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세는 제가 나중에 알려주고 뭐 유튜브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몇 분 쉽니까? 1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몇 세트 한다? 10세트. 그럼 총 몇 분 걸릴까요? 10분 걸려요, 10분. 10분 조금 살짝 넘을 수 있겠죠? 오해하는 시간도 약간 추가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박수를 체크해야 돼. 왜? 이 무게가 나한테 맞는가? 내가 이걸 하는데 예를 들면 최대 심박수를 넘는다. 그럼 나한테 무거운 거예요. 보통은 남자들은 16kg, 14kg부터 시작을 하고 여자들은 한 6kg, 8kg부터 한번 들면 돼요. 이것도 해보면 느낌이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전사는 헬스를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요거 플러스로 요거까지 해줘요. 왜냐면 요거 운동은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자세를 정확하게 하면 하체 근력과 팔과 등의 근력과 유산소를 함께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운동 한 가지만 할 거다. 그럼 요거 한 가지만 매일 하면 돼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다음. 자, 아까 말했던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요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은 강철 체력을 넘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쾌적하고 지치지 않고 뭘 해도 그냥 유쾌하게 내 감정과 우울감도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욕심을 여기까지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존투 운동이요. 제가 하도 많이 언급을 해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존투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운동하는 건 존 4, 존 5까지 있는데 존 4나 존 5는 심박수 170, 180 이 정도예요. 그 한계까지 미는 건 요 바로 밑에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존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 심박수 밑에서만 노는 운동을 45분씩 주 4회를 해줘서 총 928, 180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종류가 상관없어. 자전거도 상관없고 아까 말한 조깅도 상관이 없고 저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주느냐? 조깅과 캐틀벨을 합쳐줘요. 조깅 30분, 그 다음에 캐틀벨 10분 합치면 딱 40분 되죠? 그렇게 4번 해주고 있어요. 난 45분도 안 채워. 근데도 좋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러닝과 캐틀벨 아니면 러닝은 매일 못합니다. 해본 사람 알겠지만 발목이랑 무릎이 아파요. 자전거 아니면 집에서 실내 자전거와 캐틀벨.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요거 하나만 이제 피맛을 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요거는 뭐냐? 거꾸로 말하면 심박수를 최대 심박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몇 분 동안 하느냐? 4분이에요. 이 4분 동안 최대 심박수를 하기 위해서 4분 동안 자전거를 타도 되고 4분 동안 뛰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좋은 건 해보니까 편한 건 버피입니다. 4분간 버피를 해요. 좀비처럼 버피를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심박수를 반드시 100 이하로 떨궈야 돼요. 100 이하로. 그 다음에 100 이하, 99가 되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4분 버피를 해줘요. 아까보다 더 속도가 느려졌겠죠? 그 상태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2세트를 일주일에 2번만 해주면 돼. 이거는 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책에서는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4분 버피를 한 다음에 심박수 100 이하로 하는 게 4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4사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은 느낌이 한 10분 넘게 걸리더라고. 100 이하로 하는데 10분이 걸려, 10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면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심장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때 제가 설교 시간이었나?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평생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심장이 약한 하위 25%가 먼저 죽습니다. 그 정도로 심장이 우리 생명, 다시 미토콘드리아 시스템이, 유산소 시스템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와 염증, 이 모든 수치와도 관련이 있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호르몬도 다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꼭 해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단순하게 체력만 얻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치매가 사라진대요. 뇌에 어마어마한 뇌신경 가소성이 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냅스와 교류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치매 예방하기 위한 뭐 카드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스톱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것은 온 몸을 활동하는 운동밖에 없더라. 그게 바로 뭐다? 극한으로 모는 잠깐의 시간을 주 2회 정도 갖는 것과 전투 운동이더라. 다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아주 전사는 아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주 각오를 하고서 몸을 개조해야 된다 싶었는데 정원사가 본 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젖산이 분비가 되고 너무 피로해지고 그래서 삶의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삶이 유쾌하고 점점 더 유쾌해지고 점점 더 체력이 늘어가는 걸 느끼면서 할 수 있대.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의심했으나 제가 산 증인이에요. 지금도 제가 아침부터 뭐 먹은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활력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은 특히나 과거에 이번 연도 올 초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은 전적으로 이거예요. 전적으로. 아마 라키는 최근에 같이 있어서 제가 캐틀벨 쾅쾅 하는 소리도 많이 자주 들었을 거예요. 한 번씩. 엄청 간단해. 정말 짧게 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했냐? 세트수를 누르면 더 좋다고 해서 지금 15세트까지 드렸어요. 힘이 안 드니까. 이게 다섯 개 하고 다섯 개가 제가 지금 이거 꽉 껴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진짜 이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포물선을 반동을 쓰는 거라서 힘이 안 들어가. 근데 그 포물선을 몸이 버티는 거야. 그냥 이 무게를 버티는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은 쓰는 게 거의 없어. 무거운 무게를 하나도 드는 것 같지 않아. 어디도 아픈 데가 없어. 근데 몸 전체에 어마어마한 부하를 주고 효과가 커서 여러분들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사는 20대 때는 한 번도 체력의 저하를 통하여서 너무 삶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제 40대가 돼서 처음으로 이걸 느끼게 된 건데, 여기 전사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뭐, 읽지는 어렵겠지만, 필요하다면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세요. 질병 해방이라는 이 책에서 결국 얘기하는 건, 내가 끝까지, 노년의 끝까지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거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 수명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일반 수명은 화학 성분 때려 넣으면 버틸 수 있대요. 강제로 심장박동 뛰게 할 수 있고요. 강제로 생명 유지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수명이 인간 수명이 늘어났는데 불행하게도 그 수십 년간 우리의 신체 생명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5년도 못 늘었대요. 5년도. 왜 그런가? 대부분 다 우리 몸의 질병과 문제들을 다 키우고 몸이 다 망가진 다음에야 약물을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몸의 문제들, 암, 치매, 성인병, 당뇨 이런 문제들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거 뭐냐? 근본은 미토콘드리아와 이 체력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가 음식이에요. 음식. 결국은 당을 줄이고 튀김가루 줄이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유튜브에 수없이 나오는 그 건강한 식단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삶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는 아까 봤던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한 3가지 종류 그것만이라도 그 다음에 유산소는 캐틀벨 아니면 캐틀벨도 위에 남는 거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6kg짜리 4kg짜리 필요하면 가져가도 돼. 여자들 써야 되나? 검색해보면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해요. 그냥 하나 사면 돼. 남자들 쓰는 건 한 3, 4만 원 10 몇 킬로니까 여자들은 2만 원? 싸요. 저 16,000원. 저 위에 있는 건 16,000원이에요. 4kg, 5kg는 만 원 그 부분밖에 안 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젊음의 때에 훨씬 더 젊으면 활력 있게 사용했을 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공부를 똑같은 시간을 해도 말짱한 시간에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훨씬 더 좋은 체력할 수가 있어요. 전사는 아직 그 체력을 전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 60%, 70%밖에 못 왔어요. 아직. 근데도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오늘은 저의 간증의 자리예요. 간증.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사실 근육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굳이 막 근육이 필요합니까? 남자들도 있다고 사실. 전 잘 근육이면 됩니다. 근데 근육 말고 미적인 요소가 아니야. 삶이 달라져요. 활력이 달라져. 전사처럼 정말 바닥에 뛰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꼭 해보실, 꼭 추천합니다. 우리 또 사역도 함께 할 것이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것이고 여러분들 삶도 다양한 도전들을 할 때에 그 미천이 되는 체력은 결국은 정신력은 허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력은 허구야. 그죠? 정신력은 체력을 추상적인 언어로 바꿨을 뿐인 거예요. 체력이 내 삶의 모든 폭의 기초가 됩니다. 체력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체력이 없으면 연애도 못해요. 체력이 없으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꼭 체력을 같이 키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이 체력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건강에 대해서 기본을 좀 준비를 하고 새해가 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10가지 지금 습관을 시키는 이유도 새해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새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번 달부터 상품 주면서까지 시작을 시키는 거야. 10가지 아이들에서 좋은 습관 시키고 있거든요. 이불 개기, 기도 말씀, 독서, 운동, 문제집 한 장씩 풀기, 그 다음에 영어 단어 뭐 하나라도 외우기,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꼭 한 번씩 하기, 감사일기, 감사합니다 3가지씩 쓰기. 이런 게 작은 거지만 좋은 인생은 좋은 것을 반복하는 인생이거든. 여러분들 꼭 운동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에게 이제는 제가 야 운동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건 디폴트 값이 됐어. 이제 누가 해줘야 돼? 간증자가 늘어나야 돼. 얘들아, 선생님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선생님도 해요? 그럼 보기와 다르게 저 사람이 체력이 좋아. 이렇게 해서 그래. 아 진짜 좋더라. 이렇게 해서 돼. 이런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도 또 육체의 연습도 좋더라 하고 전해줄 수 있는 두 번째 간증자가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혹은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준비해야 될지를 뼈저리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가본 자가 집안이 가산이 풍비박산이 나는 사람은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젊을 때부터 물질을 잘 다스리고 잘 준비합니다. 물질이 떨어져도 인생에 큰 고통이 오지만 가장 큰 고통은 건강을 잃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너는 잃어서도 건강한 몸이 있다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만약에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엔 이미 늦어버립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를 예방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갖고서 삶을 가장 건강하게 경영해 나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그 꿈들을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모험하며 이루어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아주 고통스럽지 않고도 삶을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신 걸 알고 꼭 실천하여서 반드시 자신의 삶의 최고의 무기로 장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육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건강이 공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며 우리의 다짐을 통하여 주신 영감을 깨달아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